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조 메모리 카드 특강을 하는데, 우선은 카드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경조 메모리 특강만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셀프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셀프 같은 경우에는 자르세요. 자르신 다음에 뽑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계속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터디 계획을 좀 짜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20개 정도 외우자, 또는 뭐 일주일에 10개 정도 외우자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방법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모르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것만 최정예로 30장 남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0장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30장은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도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인사랑 마찬가지로 4가지 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1번이 개념이나 도식의 제목, 그리고 2번이 그 표제부라고 해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 또는 뭐 개념이면 개념, 또는 뭐 모형이면 모형, 이렇게 이제 띄워둘 거고, 그 다음에 위치가 이게 어디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인사는 짜잘짜잘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 굉장히 많은데, 경조는 개인 아니면 집단 아니면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가지 한번 이거는 개인, 뭐 집단, 조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말을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완전히 빼다 박아가지고 똑같이 외운다, 이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히려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키워드를 알짜배기로 쏙쏙 뽑아내가지고 한 2-3개로 말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이랑 스터디를 했는데, 그분은 막 똑같이 너무 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뭐 57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떤 분은 똑같이 외우려고는 노력하지는 않고 키워드를 한 2-3개 쏙쏙 뽑아가지고 말이 되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분은 62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무조건 뭐가 맞다 이건 아닌데, 사실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하시고, 저는 문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글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벽을 계속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길들여서 좀 트레이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제가 그래도 한 5개, 6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릴 거니까 이 중에서 나한테 잘 와닿는 키워드 한 2-3개 이렇게 가지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너무 막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필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게 그래도 12월 말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구나 해서 그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거는 나는 아예 모르네 라고 하는 것만 적으세요. 그래서 다 적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난 모른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다, 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번 카드, 그리고 밑에 제가 페이지라고 해둔 것은 전략 노트예요. 그래서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위에 카드 넘버 보시면 되고, 전략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밑에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이렇게 해두었죠. 자, 이거는 우리 어디에서 공부를 했었냐면 조직 유효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제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좀 요거 좀 활용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선물을 좀 받았는데 너무 좀 유치해가지고 좀 안 쓰다가 창고에서 꺼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꾸 웃으시지 말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 자,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 정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이점 비교하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고시 시험에서도 나왔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개념이랑 그 차이점 모든 표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 경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원을 최소화해서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꼭 나와 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도 세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일을 올바로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 요거는 꼭 잘 챙겨보면 좋죠. 왜죠? 이거 피터 드러커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을 올바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어진 일을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올바로 한다. 그러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신속한 프로세스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목표와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방향이 맞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든 것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장에서 경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do things right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 그게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인 것이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가치 모형입니다. 경쟁가치 접근법 또는 경쟁가치 모형 또는 경쟁가치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Competing Value Approach라고 해서 CVA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CVM이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는 theory라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VA, CVM, CVT라고 해서 theory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경쟁가치 접근법은 딱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이 4사분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단편적인 그런 기준만으로는 조직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누가 주장했죠? 퀸과 로어바우. 이 학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퀸과 로어바우가 주장을 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가치들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명칭을 보시면 가치들이 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가치 접근법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물론 외우긴 하는데 외운 티를 너무 낸다기보다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빌드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가치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어느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지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유연성과 통제라고 하는 거 있죠.